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성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의 모든 자료들은 논문들은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이라는 김병호 박사의 많은 수천 권의 논문들을 발췌하셔서 연구해 놓은 그 데이터 분석을 해 놓은 그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보다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성분이 또 있을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힌트가 그림에 살짝살짝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뭔 것 같습니까? 곡식 종류도 있는 것 같고 뭐 귀리도 있고 뭐 콩도 있고 현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자, 과연 뭘까요? 바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건강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가장 강력한 항암제, 가장 강력한 항염증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입니다. 힌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그리고 콩 종류, 뭐 여기 보시는 여러 다양한 콩, 그리고 견과류,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호박씨, 들깨 이런 곡물, 정제되지 않은 곡물 가운데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여러분들 몸에 특별히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여러분들 연구 논문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할 때, 생성할 때, 그리고 이 생긴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커가는 작용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작용으로 이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원발은 유방이었는데 폐나 신장이나 간으로 전이될 때,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생성할 때, 그리고 성장할 때, 그리고 전이될 때, 그 모든 과정에는 바로 신생혈관이 암세포가 커나가고 전이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암세포의 루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혈관 신생입니다. 신생혈관입니다. 이 신생혈관이 생기는 조형 과정과 그리고 신생혈관이 네크로시스, 괴사해서 죽는 모든 과정에 이르는데 가장 강력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라는 성분입니다. 우리 한번 생소한 용어죠. IP6 한번 같이 발음해 보실까요? IP6 바로 피트산염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하겠는데요. 최근에 정말 중요한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요소가 바로 피트산염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특별히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서 그리고 매크로바이오틱과 같은 통곡물을 많이 먹는 분들에게서 이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피트산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메주콩, 동부콩, 샐러드 하얀콩, 병아리콩, 뭐 녹두콩, 그리고 렌틸콩들 다양한 콩 종류의 피트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곡류들, 뭐 귀리 요새 많이들 드시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뭐 아마씨, 현미, 통곡류들의 피트산염이 다량 들어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넛, 그 다음에 뭐 이 뭡니까 여기? 호두 있고 요거는 잣인 것 같고 땅콩, 요거는 아몬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캐슈넛, P54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 다음에 요거는 브라질넛 옆에 있는 거는 예? 예, 피스타치오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가 견과류가 뭔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게 견과류입니다. 여기 이 사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중요한 피트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뭐가 있을까요? 햄프씨. 예. 햄프씨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뭡니까 지방간 수치를 줄여주기도 하는 이 가난자들이 특별히 알부민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천연 알부민이라고 불려질 만큼 중요한 성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햄프씨에 있고 통증이 있는 분들도 햄프씨 숲을 많이 해 드시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햄프시하고 또 뭐 드십니까? 아마씨. 버드윅 박사가 왜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됐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만큼 아마씨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에 종양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한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르몬성 암 외에도 여러 가지 고형암이나 여러 암들의 강력한 피트산 성분들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피트산염이 다량이 발견되는데 평균적으로 채식하는 사람들은 채식과 육식을 병행해서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피트산염을 배나 더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채식하는 분들은 하루에 피트산을 얼마나 드실 수 있냐면 2000에서 2600mg의 피트산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식하는 분들은 평균 150에서 1400mg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거의 완벽한 천연 단백질과 균형이 맞는 피트산염을 섭취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피트산염을 드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특별히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간에 담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피트산염이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줘서 지금 스텐트를 해야 될 만한 상태일 때도 피트산염이 강력하게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줍니다. 또 당뇨병이 있을 때도 그때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도 피트산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치아가 썩으려고 할 때도 피트산염이 작용을 하고 동맥이 혈관이 경화될 때 그리고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의 혈관이 막힐 때도 피트산염이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이나 다양한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도 피트산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이제 데이터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질병에 좋은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항암 식물성 성분이 또 있을까 과연? 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성분이 또 있을까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여러분들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통증 완화제, 염증 치료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데 해열제로도 사실 이제 아스피린은 여러 식물계에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피트산염의 주성분 바로 IP6, IP6는 뭐의 약자냐면 이노시롤 헥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 어떤 인산 성분이냐면 이 이노시롤 헥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그것의 약자가 바로 IP6인데요. 이 물질이 항암 작용에 있어서 가장 유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IP6의 이제 중요한 효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으로 이 IP6, 햄프씨나 아마씨나 치아씨나 통곡물 종류, 현미,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나 콩 종류를 먹게 되면 아침에 콩물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들깨도 드시고 햄프, 아마, 치아도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종양작용이 1주, 2주 뒤에 보면 놀랍게 여러분들의 염증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 자, 이 IP6는요. 소화기관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이 소화기관에서 흡수돼서 몸 전체에서 암세포들이 신속하게 이 IP6를 쭉쭉쭉쭉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피트산을 잡아먹은 암세포가 모든 멀리 떨어진 곳에 암세포 모두에게 도달합니다. 간에도 도달하고 폐암 환자의 폐에도 도달하고 전립선 환자의 전립선에도 도달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IP6는 모든 실험에서 세피 4만 개의 세포든지 세포 내부 쪽에 있든지 아니면 중간 쪽에 있는 세포든지 만렵 쪽에 있는 세포든지 상관없이 사용 용량 얼만큼 IP6를 투여했는가 그리고 사용 시간 얼마만큼 먹었는가에 따라서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IP6 꼭 드셔야 되겠죠? 예. 자, 이 IP6는 특별히 백혈병 세포에, 골수암 세포에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하고 대장암 세포에, 직장암 세포에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유방암 세포에, 후두암에, 자궁경부암에, 전립선암에, 그리고 간암에, 췌장암에, 소화기 계통이 특별히 작용을 많이 하겠죠. 게다가 피부암, 근육암 등의 모든 종류의 세포 라인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상 세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적항암, 표적항암. 옛날에는 이제 잘 모르시고 3대 대중요법 내가 암이다 하면 며칠 안에 수술 날짜 잡고 항암 치료 날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날짜 잡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주 일반적인 암 환자의 루트였었죠.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이 있으시니까 몇 개월 이제 자연치료를 해보시고 그 예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의 부작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암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 상간을 태우는 일들 이런 결과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요새는 되게 그냥 항암보다는 표적 항암, 암세포만 표적해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표적 항암 요법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암세포는 암세포와 다른 정상세포를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표적 항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좋은 항암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항암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겠죠. 좋은 항암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 시작해 볼까요? 암세포에게만 작용하고 정상세포 조직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항암제. 이런 항암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암세포만 박멸하고 죽이고 정상세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고 음식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IP6나 이런 피트산 성분은 암세포만 골라서 잡아먹고 정상세포는 더 활력 있게 하고 이게 바로 IP6가 하는 이 중요한 항암작용인 것입니다. 바로 표적 항암작용인 것입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박멸하고 그리고 정상세포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상세포에는 적당한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IP6의 가장 중요한 항암제의 작용인 것입니다. 자, 백혈병 환자에게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백혈병 환자에게서 채취한 백혈병 암세포에 피트산을 주입을 해봤습니다. IP6를 주입해봤더니 암세포는 이 피트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는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정상세포는 이 검은 막대이고요. 그대로 있거나 더 잘 자란 반면에 골수성 백혈병 암세포는 회색입니다. 자, 그런데 피트산염을 주입을 하면 더 할수록 자, 피트산을 더 많이 주입하면 할수록 자, 암세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회색 막대를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자, 성장이 억제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콩에서 섭취한 IP6 피트산염이 대장암 세포는 골라서 죽이고 정상세포는 골라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표적 항암 역할입니다. 자, 실험관과 생체 실험 모두에서 피트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은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암세포와 암세포 조직 체계의 항암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백혈병에도, 대장암에도, 유방암에도, 자궁경부암에도, 전립선암에도, 간암에도, 근육암에도 모두 IP6 피트산을 얼마나 투입했는가, 얼마만큼 투입했는가에 따라서 항암작용의 효과가 그거에 따라서 비례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핑크색 이 도표는요.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이 파란색 도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화바콩이라고 하는 파바빈을 사용해서 대장암 세포에 이 IP6를 투여했을 때 이 암세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봤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IP6를 투여해도 자, 요거는 사람 연구에서 IP6를 투여했을 때 암세포가 어떻습니까? 성장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현저하게 정상 레벨에서 현저하게 떨어진 걸 보시겠죠. 사람의 대장암 세포에 얼마나 강력하게 IP6 피트산이 종양을 억제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또 이 재미있는 IP6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IP6의 항암 작용이 너무나 획기적이어서 요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피트산이 어떻게 무슨 작용을 통해서 항암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포 내에서 암세포와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지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게 됐는데요. 자, 피트산이 어떻게 항암 작용을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항산화제. 여기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IP6가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봤더니 대표적인 게 바로 엔티옥시던트 프로퍼티스, 바로 항산화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사실을 보게 됐고, 두 번째는 enhances immunity, 면역 작용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암하고 대중요법 하시느라고 이 면역력이 초토화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암과 대중요법의 부작용이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즉시로 유방암 환자가 유방 절제를 하면 유방암 세포 이제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뭐 1년이나 2년 안에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서 이 수술할 때나 또는 항암을 할 때 썼던 약물들이 유방암에서 폐로 스며들어가고, 또 림프를 절제하면서 림프 쪽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이 폐로 또는 림프로 전이되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면역작용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요. 바로 IP6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enhances immunity, 면역작용이 계속적으로 증강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increases NK셀, 여러분 아시는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살상 세포, 이 NK세포의 기능과 활동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IP6가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NK를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일본에 가셔서 NK 주사 뭐 한 대에 1,700만 원짜리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시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IP6를 계속 한 달만 꾸준히 드시면 1,7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1,700만 원 벌으셨어요. 그죠? 예. 게다가 인듀시스 아포토시스, 오늘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포 자멸사, 손상된 암세포는 뭐냐면, 암세포가 손상된 세포는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세포, 다시 말해서 손상되거나 망가진 세포는 스스로 세포가 죽도록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자멸사, 이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못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는 유명한 암 전문가인데,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늘 강조하는 게, 암의 기전에서 암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암은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세포가 탈수 현상이 오면서 암이 생성이 되는데, 암세포에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rain command, 뇌 명령을 받지 않고, 암세포는 우리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너 죽어, 스스로 죽어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면 뇌의 명령을 받고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예, 아주 이 독불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뭘 하냐면 계속적으로 셀룰라 디비전, 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세포가 병든 세포,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세포 자멸 기능이 원상태대로 복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세포 스스로 이 손상된 세포가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잘 하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IP6의 강력한 작용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IP6, 피트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1,700만 원이 아니라 1억 7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inhibits angiogenesis, 뭡니까? 혈관 신생을 억제해 주니까 암세포가 뭘로 크냐면 신생세포, 암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그게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혈관 신생을 억제해 주니까 암세포가 이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생겼다고 해도 얘가 쫙쫙 이 박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바로 inhibits metastasis, 여러분들이 그토록 공포스러워 하시는 전이를 억제시키는데 피트산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먹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건강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유방암의 상태로 있다면 내가 먹은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 내가 방광암이다, 내가 대장암이다, 내가 폐암이다. 나의 현 주소는 내가 먹은 생활 습관과 내가 먹은 식습관이 나를 구성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먹은 음식을 점검하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되돌리시고, 내가 먹은 야행성, 내 인체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모든 질서들을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레디칼리 미션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을 해야지 자꾸 땜빵 치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 이 배에 구멍이 났어요. 자, 이 배에 구멍이 났는데 제가 그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침몰하지 않을까요? 배에 구멍이 자꾸 물이 스며들어오네요. 바닷물이. 자, 바가지로 계속 퍼내면 제가 침몰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멍을 막아야죠. 왜 구멍은 막지 않고 자꾸 물만 퍼내고 계시냐고요. 증세를 억제하는 치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시야를 더 넓히셔서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진짜 치료라는 것입니다. 1년 안에 2년 안에 재발되고 전이 되는 거 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요법을 하시더라도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IP6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주식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항소염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 enhances immunity 면역을 아주 강화시켜서 특별히 내추럴 킬러 세포의 기능과 활동력을 증진시켜서 여러분의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해서 재발 전이가 없게 하고 자, 아포토시스를 하는 이유, 하늘만에 오셔서 5단계 해독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첫 달은 333이나 대개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해독식으로 대장 폐색을 뚫죠. 대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40년, 50년,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평생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기만 하셨지 한 번도 해독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온몸에 간하면 간에 독이 꽉 차 있는 거고 폐하면 폐에 노폐물이 꽉 차 있는 거고 유방하면 유방에 노폐물이 꽉 차 있는데 해독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잘라내고 항암하고 자꾸 독국만 집어넣을 생각을 하세요. 뭘 해야 되는데? 해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은 가만히 놔두고 계속 물만 퍼내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근데 배는 침몰해요. 구멍은 뚫려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333 과일식 하는 이유 바로 해독을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은 뭐가 답이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그러는데 해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어떤 약초를 먹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건 그냥 단식보다는 물단식보다는 여러분들은 적당히 정상세포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암세포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과일 항암제가 최고의 항암제란 이 연구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당뇨 환자들까지도 과일이 당분이 범인이 아니고 물론 설탕당 자당은 범인이지만 그리고 지방이 범인입니다. 당뇨병의 범인도 모든 병의 원인이 혈관병의 원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해독을 하실 때 과일로 해독식을 하면 정상 완전 진짜 표적 항암제예요. 암세포는 억제하면서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면서 정상세포에게는 아주 건강한 영양분을 주고 그래서 해독식을 할 때 특별히 며칠째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이 가장 많이 일어나서 해독이 잘 됩니까? 하고 오늘 아침에 전 선생님 질문하셨어요. 자, 전 선생님 연구한 바에 의하니까 며칠째예요? 하루? 이틀? 3일이 이 백가죽 등가죽 달라붙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찔 한번 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배고프고 막 핑그르 돌 때는 뭐냐면 와! 내 몸에서 해독 엄청나게 잘 되고 있구나. 이 사인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나 죽네. 가뜩이나 죽게 생겼는데 하늘 와서 나 굶어 죽네 하고 또 아침마다 저 붙잡고 또 씨름하지 마시고 자 이제 배고프고 아찔할 땐 뭐 할 때다? 와 해독 제대로 되는구나. 아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야, 그러니까 3일째 사실은 이 아포토시스 명령이 가장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항암식 이렇게 333으로 한 4번 돌려주면 웬만한 대장폐색은 거의 다 뚫립니다. 여러분 질병의 첫 관문 어디서부터? 장폐색부터 뚫어야 됩니다. 장누수증후군이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장이 줄줄 새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변비 거기서부터 장누수증후군이 유발이 되고 대장폐색이 오기 때문에 먼저 대장을 뚫어요. 그 다음에 기생충이 무진장 많죠. 그래서 알벤다졸, 펜벤다졸로 이 막 기생충 제거하면서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없어졌네, 암이 종양 수치가 현저히 줄었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기생충 제거 작용은 암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생충 할 때 보면 처음에 막 이 세 가지 약고 클락 박사의 기생충은 클락 박사가 아주 평생을 연구하셔서 천연 치료제 세 가지 약초 아시죠? 예, 그래서 세 가지 뭐 정향이나 또는 블랙 호두 오일 이런 세 가지 약초를 가지고 이제 기생충을 제거할 때
이 처음에는 유충 같은 거 조그만한 알들이 막 나오고 갈수록 이제 편충, 뭐 디스토마, 뭐 하여튼 종류별로 이제 좀 식사 지금은 안 하셨죠? 니글니글 안 하시죠? 아침마다 6분이 한꺼번에 기생충을 하시니까 서로 자기 기생충 보여주면서 막 이 뭐 자랑하시는데 정말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40일이 끝났는데도 40일째 이제 점검을 또 해봤더니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연달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기생충이 여러분 기생충학을 공부해 보시면 이 뇌혈관에 특별히 이게 뭡니까 간질이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 뭐 뇌경색이 있는 분들 예, 저녁에 특별히 늦은 저녁 식사 저녁에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기름에 자글자글 구워 드시는 그런 고기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뇌혈관이 막히고 뇌졸중이 오시는 분들이 많죠. 콜레스테롤이 딱 뇌혈관을 막아서 예, 그럴 때 딱 그 증세가 올 때 이 뇌경색이나 뇌졸중 증세 오실 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패스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스트. 예,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되고 A 패스트. A가 뭐죠? 암, 팔이 어눌해지고 S 스피치 말이 어눌해질 때 타임 T 타임을 기억하세요. 적시의 타임. 예, 그게 113, 119에 전화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때 적시에 바로 빨리 해독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생충이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장을 해독하는 거, 키데인 디톡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간 해독하는 거, 예,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사실 이건 굉장히 안전한 방법들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다 천연치료제로 저도 자주 하고 예, 암 환자분들은 1년에 2차례씩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 청소까지 이렇게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면 여러분의 세포 나이는 3, 40년은 내 청춘 돌려받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면 참 좋고 어려우신 분들은 333 과일식만 규칙적으로 하셔도 웬만하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을 하실 때 3일째 되는 날 이 병든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가장 잘 내리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3일째 배고파가지고 핑글 돌 때 이거 하는 말에서 다 굶겨주긴 해 하시고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아셨죠? 아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해독작용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별력이 향상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야, 암세포가 분별력이 생겨요. IP6를 먹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항혈관 조영작용. 예, 혈관이 신생세포가 생기지 못하도록 작용을 해서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타고 크는데 신생혈관이 없어져 버리는데 암이 어디로 커요?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IP6. 왜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왜 여러분들 입에 술술 넘어가는 흰쌀 한 번만 주세요 하고 통사정 하시는데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과 투쟁하면서 흰쌀을 안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눈물을 머금고 안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예. 정제되지 않은 곡류의 피트산 성분들, 비타민 B1, B2, B3, B6, B12, 리보플라빈, 티아민 이게요. 이 암세포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해요. 이 뒤에 나옵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저도 이걸로 좀 논문을 써볼까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피트산이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제는 야, 나 정신 차려야지. 나 더 이상 암세포 아니야. 나 이제 IP6 먹고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옛적 길 선한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암세포가 얼마나 영리해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IP6를 먹고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먹이면 이 고3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예, 우리 저기 산모들이 아기 가졌을 때 콩 먹고 이렇게 좋은 곡류 먹고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먹이면 아이들이 굉장히 영리해집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트산은 암세포의 악성 종양이 모든 경로에 작용해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생겼다고 해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침투해서 전이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도표라는 것입니다. 예, 전이를 억제해주고 신생혈관을 억제해주고 세포 자살 명령을 유도하고 면역력을 특별히 NK세포의 기능과 활동력을 증진시켜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의 이 강력한 작용이 바로 이 IP6 피트산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이게 힘 받는 이유가요. 저도 너무 이 힘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제대로 하는 거구나. 과학적으로 이게 다 입증이 되는구나. IP6는 악성 종양이 지낸 전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IP6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암세포의 약점을 찾아내고
악성 종양으로 가는 경로를 차단해서 신생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모든 암세포가 생기고 더 크게 성장하고 다른 쪽으로 침투해서 전이 되는 모든 과정에, 그리고 신생혈관이 생기고 괴사되는 모든 작용에 이 IP6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트산 IP6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작용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산화작용. 아까 엔티옥시던트 프로퍼티스 보신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에 있는 암은 뭘 먹고 크죠? 지방, 콜레스테롤, 지질, 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혈액 검사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혈액의 점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점액질인 거, 지질 농도. 그래서 콜티오에스틴 박사는 지방이 여러분 암의 원인입니다. 지방이 여러분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콜레스테롤을 없애야 암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방을 녹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도마도스, 히포습을 매일 드시는 이유 이거죠. 예. 아마 이런 이유로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으면 즉시로, 여러분 고기 드실 때 색깔이 어때요? 고기 사시면 이 뭐 축협이나, 죄송합니다, 어느 기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사실 때 정육점에서 빨간색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아마 고기를 살생해 보신다면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 색깔이 거무죽죽해서 변하고, 그때부터 변색이 오면서 각종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도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여러분이 사 먹는 고기는 보면 색깔이 선홍색 그대로입니다. 왜요? 발색제를 넣기 때문이죠. 거기에서부터 강력한 발암작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색깔이 변색을 막기 위해서, 죽은 고기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산화를 막기 위해서 뭘 넣냐면 피트산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색깔이 그대로 선홍색을 유지하도록. 짐승이 도축되는 즉시 짐승의 기름이 산화되기 시작하는데 창고에 보관, 운송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피트산을 주입하는데요. 자, 피트산이 직접적으로 암세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이 자연살상 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여기 암세포 있네 하고 찾아서 잡아서 죽이는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방어 일선에서 일하는, 저 구석에서 일하는 백혈구의 기능을 막 조절해서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일도 IP6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이제 고사작전이 들어가는 게 마지막 방어 전략입니다. 근데 이 피트산이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혈관, 암세포는 신생혈관을 타고 크는데 이 신생혈관이 크지 못하도록 붕괴시켜버리고 만들어져 있는 신생혈관도 파괴시켜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이 말은 피트산은 암 형성을 막을 뿐만 아니라 암이 크는 모든 루트, 신생혈관이 조형, 쉐이프, 형태를 만드는 것을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저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갖고요. 밤새는지 몰랐습니다. 예. 자, 이 그림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 아래 도표 A와 B를 보시면 이제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성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A, B 그림을 보시면 A, B 다. 근데 여기 이제 인간 탯줄 정맥 내피세포라고는 HUVEC라고 하는 요 세포에다가 IP6를 투입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A와 B는 암세포 성장을 위한 신생혈관 조형을 피트산염을 얼마나 투여했는지에 따라서 신생혈관이 점점 와해되는 과정, 뭔지 아시죠? 붕괴되고 신생혈관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의 모세혈관 생성을 막아버리면 그 암세포는 괴사될 수밖에 없어요. 와해되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피트산염은 항암에 아주 강력한 항암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인간 탯줄 정맥 내피세포에 IP6를 0.3mm 넣었을 때, 그리고 1mm 넣었을 때 그림 이렇게 얼핏 보셔도 이 신생혈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커다란 것들이 조금씩 하다가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지고 있어요. 0.3을 투입했을 때와 1.0 IP6를 넣었을 때 그림 얼핏 봐도 보이시죠? 붕괴되고 있는 거. 자, HLVT라고 하는 신생혈관이 이 눈에 띄게 커져 있는 것이 점점 이렇게 이게 분해되다가 여기 보니까 완전히 점점점으로 분해되고 있어요. 자, B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신생혈관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스멀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기 HRVT도 보면 신생혈관이 커져 있다가 예, 요새 아이돌 그룹이 해체되듯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보니까 어때요? 해체되고 있죠. 이겁니다. 피트산이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흥분했어요. 피트산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다른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 성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암세포에게 머리를 줘요. 분별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자, 피트산염을 보면 자, 곡물, 콩 종류, 그 다음에 견과류, 종실류. 자, 비타민 몇 군입니까? B군이죠. 자,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멘탈을 이 두뇌 기능을 건강하게 하고 안정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두뇌 영양소죠. 비타민 B 콤플렉스 같은 거, 복합제 같은 것들. 그래서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 또 조울증, 그리고 이제 신경이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은 뭘 먹이면 안정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NS에서 어떤 처방을 받는 것보다, 신경외과에서 처방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군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알츠하이머 병이 올 때도. 자, 그런데요. 비타민 B군을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영리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 비타민 B군과 IP6 피트산은 짝꿍들이에요. 같은 통로예요. 머리가 좋아져요. 예. 분별력이 생겨요. 나 원래 암세포 아니었네. 어머, 나 정상세포였네. IP6가 들어가니까 멍 하면서 띵 하면서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 형태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부하다가 밤에 막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논문 자료 보면서 흥분해갖고. 저도 이걸로 논문 좀 써야 되겠어요. 암세포가 암세포로서 행동을 그만두고 야, 나 정신 차려야지. 나 더 이상 나 암세포 아니야. 2022년까지 여러분들 암세포가 미쳐가지고 암세포인 줄 알았는데 2023년 되니까 하늘마을아서 어머 이제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나 이제 정신 차리련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예, 노터닝 백 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는 2022년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상세포의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암세포가. 지금 듣고 있지?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식을요 분별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왜 먹어야 되는지. 그냥 뭐 유튜브에서 뭐가 좋네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흥분해갖고 여기 아침마다 이 택배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오늘은 강황이 잔뜩 들어오고 오늘은 뭐 콩가루 잔뜩 들어오고 아시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암세포가 나 이제 암세포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 행동을 그만두고 정상세포로 돌아가면서 정상세포와 같이 행동하면서 이렇게 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트산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십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대장암 세포에서 특별히 이 피트산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찾는 걸 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대장암 세포는 구조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정상세포와 같은 형태로 뒤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너무 재밌잖아요. 저 그 그림 보고 한 30분은 소리 지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러므로 이 피트산염이 풍부한 여러 가지 콩 종류 드셔야겠죠. 현미, 찹쌀, 맵쌀. 이제 맵쌀만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좀 거칠어서 힘드신 분들은 찹쌀을 조금 2대1로 섞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7분도 8분도에다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를 넣어서 드시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드시고 매일 오늘은 메주콩, 내일은 검은콩, 그 다음날은 렌틸콩 이런 식으로 콩 종류 매일 들어가시고 율무는 항종양 효과가 좋으니까 매일 넣어서 드시고 자 현미 찹쌀, 맵쌀이 주성분 그 다음에 2대 찹쌀 1 거기다가 율무 계속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을까요? 콩 넣고 그 다음에 뭐 노란색 강황 넣고 한 번은 햄프씨밥, 한 번은 치아씨밥, 한 번은 아마씨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통곡류와 각종 견과류 아침마다 하늘마을에서 해바라기씨, 호박씨 매일 드시는 거 아시죠? 뭐 그다음에 캐슈넛 뭐 이런 거 각종 햄프 아마 치아씨 이게 여러분들의 항종양작용이 무지무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꾸 1,700만 원짜리 홀sol깃해가지고 그거 맞고 나면 막 살아나는 줄 아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걸 지척에다 두고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래서 이 온전한 채식이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항암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피트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치료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첫째는 해독부터입니다. 예, 해독부터.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세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의 먹을 것은 이것이니 곡식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니라. 이해되시죠? 피트산이 우리의 종양작용을 가장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곡식, 과실, 견과, 그 다음에 뭐? 채소. 자, 저지방 채식 식단과 IP6 피트산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